칼슘 결핍 오세요? 팁번이라든가 뭐 과가 좀 물러진다거나 칼슘 결핍이 왜 올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사실 흡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칼슘 연면 시비는 하셔야 되고요. 육묘기 좀만 할게요. 이게 딸기 품종이에요. 뭐 외국에서 키운 애들이겠죠 뭐. 딸기는 우리나라 게 맛있잖아요. 설양 맛있고 뭐 장이 맛있고 금실 맛있잖아요. 근데 뭐 딸기 논문은 외국이 좋은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 거 갖고 온 거고 죄송해요. 근데 이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다량 원소 중에 유일하게 황이 빠졌네요. 아쉽게도. 걔네가 1년 동안 3,000평 단위로 먹는 양이고요. 비율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리를 제일 많이 먹네요. 당연한 얘기죠. 가리를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먹는 게 질소, 그 다음 많이 먹는 게 칼슘. 이 칼슘 중요하네. 칼슘은 많이 쓰시니까, 질산칼슘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이 얘기 하기 전에 잠깐 5분만 딴 얘기 할게요. 질산칼슘 주기적으로 계속 쓰시잖아요. 안 쓸 수가 없지. 처방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질산칼슘인데, 그죠? 칼슘 결핍 오세요? 팁번이라든가 뭐 과가 좀 물러진다거나 뭐 특히나 뭐 신협에 뭐 팁번 온다거나 혹시 그런 칼슘 결핍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육묘기 말씀하시는 거. 육묘기 말고 그냥 언제든지. 많이 오죠. 많이 오나요? 그럼 안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 오시는 분은 그럼 없는 건가요? 어쨌건 칼슘 결핍이 지금 쓰시는데 계속 오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아쉽지만 칼슘 결핍이 왜 올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칼슘 많이 쓰시잖아요. 질산칼슘이 제일 많이 쓰는데 질산칼슘의 질소가 한 16% 들어있고 칼슘이 한 26% 들어있을 겁니다. 질소보다도 칼슘을 더 많이 주는 건데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칼슘 결핍이 오면 안 되는 건데도 칼슘 결핍이 옵니다. 왜 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첫 번째는 이제 기량작용일 거예요. 기량작용. 기량작용 경쟁하는 거죠. 칼슘은 뭐랑 경쟁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리, 플러스 이온이니까 뭐 마그네슘, 암모니아 대질소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겠죠. 어디서 경쟁해요? 배지에서. 여기서 또 역류집적이 나오는 거예요. 배지에 흡수가 안 된 뭐 가리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인이랑 달라붙어 있으면 칼슘 흡수율이 굉장히 억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지의 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첫 번째가 기량작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뭐 또 혹시 온도. 그쵸. 온도가 또 동계생육을 하니까 아무래도 동계생육을 하면은 뭐 칼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잘 흡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상부의 발달 상황, 그러니까 지상부가 너무나 우거져 있으면은 칼슘이 노엽으로만 많이 집적이 됩니다. 과일로도 잘 안 가고 오래된 잎으로 너무 많이 집적이 돼요. 별로 필요도 없는 걔네한테는 이미 충분한 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집적이 되다 보니까 정작 지금 칼슘이 필요한 기간인 과일이나 신엽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번째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증산작용이 돼야 되니까 칼슘은 물관으로만 이동하니까 증산작용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너무 습할 때, 뭐 동계 얘기겠네요. 동계에는 또 이제 하우스 측창을 개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측창 개방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온도 다시 어떻게 높일 거예요? 측창 개방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칼슘 결핍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고 하면은 칼슘이건 양분이건 공급될 수 있는 소스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근권부, 두 번째는 연면시비. 근권부로 공급을 하는 거는 배양액 조제해가지고 그냥 흘려주는 거고요. 근데 흘려주는 거에 질산칼슘 이렇게 많이 흘려주는데 더 흘려줘요? 안 된 얘기죠. 질소도 더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흘려주고 있는데도 결핍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기량작용, 배지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근권부로 더 흘리더라도 사실 흡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연면시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칼슘 연면시비는 하셔야 되고요. 칼슘 연면시비를 그러면 언제 얼만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육묘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이렇게 먹습니다. 칼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칼륨, 질소 다음에 칼슘 많이 먹고 그 다음 인산 많이 먹고 마그네슘 많이 먹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육묘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육묘기거든요. 품종 두 가지고 이 시기가 육묘하는 시기입니다. 육묘하는 시기 보시면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질소 보실게요. 질소 적당히 먹네. 인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산은 질소에
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거든요. 전체 잡기에서는. 근데 육묘기에 보면은 인산이 거의 질소만큼 들어가요. 인산이 거의 질소에 준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잡기에 필요한 양이 아니라 육묘기만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가리 보시면은 인산보다도 적게 들어가네요. 이 4개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가리 보시면 인산보다도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칼슘 보실까요? 칼슘 무지하게 들어가네요. 질소만큼 들어가고 질소보다 많이 들어가고 질소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고 질소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칼슘도 거의 질소만큼이거나 질소보다 많게 공급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질산칼슘 많이 써야겠네. 그리고 질소는 좀 줄일 필요가 있으니까 질산칼슘 많이 들어가야겠네. 근데 가리는 뭐 조금 줄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질산가리는 좀 줄여도 되겠네. 좀 감 잡으시면 되고, 마그네슘이 또 재밌게도 아까 마그네슘은 진짜 조금 들어갔거든요. 20이니까 거의 질소의 7분의 1, 한 15% 수준밖에 안 들어갔는데 육묘기의 마그네슘은 질소의 반, 질소만큼, 질소보다도 많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딸기의 전체 생육기간에는 가리, 질소, 칼슘, 인산, 마그네슘 순으로 딸기의 양분 요구도가 이루어져 있지만 육묘기에는 그게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가리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인산이랑 칼슘이랑 마그네슘의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농가분께서는 이런 비율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제가 어쨌건 관행농가 평균적으로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타셔가지고 보니까 뭐 질소 12kg, 가리 20kg, 칼슘 15kg, 중요하다고 했던 마그네슘 고작 3kg밖에 사용 안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육묘기가 영양생장기 처방대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이 씨는 뭐 0.6, 0.7 정도로 조정을 하시니까 육묘기에 맞는 영양관리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육묘용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왔습니다. 육묘용 프로그램으로 키운 겁니다. 왼쪽 오른쪽 비교하시면 되고, 이건 한국에서 진행한 거예요. 왼쪽 뿌리가 훨씬 좋죠. 왼쪽 뿌리가 훨씬 좋아요. 그냥 처방전만 그 양분의 비율만 바꾼 거예요. 그죠? 양분의 비율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륨은 조금 낮추고 마그네슘 높이고 칼슘 높이고 인산 좀 높이고 인산의 흡수율 때문에 뭐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서 뭐 직접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요. 처방전 제가 바꾼데 안 바꾼데 비교하시면은 초장은 한 40% 길어져 있고 잎도 한 3% 증가하고 있고 그 잎의 크기도 한 6% 증가하고 있고 크라운의 굵기는 무려 30% 증가하고 있고 도감부의 굵기가 벌써 지금 육묘기인데도 10mm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뿌리 길이는 거의 90% 증가하고 있고 뿌리의 부피 자체는 한 8%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죠. 뿌리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면 뭐가 된다? 뿌리에서 아까 제가 육묘기에 꼭 나와야 되는 물질 설명 잠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화합분화 때문에 이런 물질이 나와야 된다? 사이토키닌. 맞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좋아지면 사이토킨이 아무래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고민하시는 화합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가리 진짜 많이 줄였죠. 가리 많이 줄이고 칼슘 늘렸고 뭐 인산가리 들어가고 얘가 또 들어갑니다. 인산 흡수율 때문에 얘가 또 들어갑니다. 비통에. 요거 사실 육묘기 처방이건 영양생장이건 생식생장기건 원래 원수 분석 하신 다음에 처방전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범용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사실 재배 세미나 하러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사짜 같긴 한데 그거 하나하나 원수 분석 하셔가지고 육묘용 처방 받으시는 거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지하수 레벨은 제가 알고 있으니 그 레벨 안에서는 요 정도 프로그램 운용하셔도 문제 없다.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요거 그냥 한 통만 쓰세요. 한 통만. 20리터 말고 이게 10리터짜리 통이니까 20리터 말고 10리터만 쓰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농가분이 하신 거예요. 조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묘기 얘기 끝났고 자 인산 부분